난 잘못한 거 없어. 이거 다 모함이라고. 최명진은 불타는 사고 현장 속에서 끝까지 발악하듯 외쳤습니다. 구하나와 신여진은 최명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며 하늘이 천벌을 내렸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까지 추악하게 발버둥치는 최명지가 지옥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신여진은 숨을 고르지도 않고 그대로 오른손을 들어 최명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감정이 사정없이 터져나오듯 그녀의 손길에는 주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명진은 반쯤 돌아갈 정도로 얼굴이 돌아가더니 조금 흔들린 채로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입꼬리를 비웃듯이 올리며 도발했습니다. 형님, 이렇게 때린다고 제가 쫓겨날 줄 아셨어요? 증거도 없이 절 몰아낼 순 없을걸요. 신여진의 눈이 잔뜩 뒤집혔습니다. 더 이상 억누르기 힘든 분노가 다시금 손바닥으로 폭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왼손으로 최명지의 반대편 뺨을 내리쳤습니다. 쨍하고 울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고 순간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최명진은 비틀거리면서도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신여진을 향해 비아냥거리듯 웃었습니다. 형님, 아직 기억 완전히 돌아오지도 않았다면서요? 이렇게 흥분해도 괜찮겠어요?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신여진의 마음에 불을 더 지폈습니다. 이미 폭주 직전인 그녀에게 거친 조소는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여진은 숨이 턱에 차올라 가쁜 호흡을 내뱉으며 손을 다시금 들까 말까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간신히 억누르는 모양새였습니다. 최명지,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나 다 알아. 수첩에 다 적혀 있었어. 뺑소니, 살인미수 내 재산까지 노리더라. 최명진은 눈앞에 보이는 신여진의 증오서린 표정을 마주하며 순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태연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이 뭘 보셨는진 모르겠지만요. 그걸로는 턱도 없어요. 결정적 증거도 없이 저를 내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형님 정신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신여진은 한 번 더 분노가 치밀었는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곁에 있던 장식장 위 컵조차 떨어뜨릴 것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컵을 잡는 대신 최명지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기억이 완벽하진 않아도 너한테 죗값 묻기엔 충분해. 뺑소니로 내 딸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치게 했잖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너 숨통 조일 날 올 거야. 최명진은 신여진의 맹렬한 의지에 조금 흔들리는 듯 했지만 여전히 억지 웃음을 흘리며 대꾸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까지 나오시겠다니 저야 환영이죠. 근데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독한지 잘 아시잖아요. 신여진은 대답 대신 노려보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동자만이 둘 사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최명지가 빈정거려도 이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너 절대 용서 못해. 네가 내 인생에서 빼앗아간 거 전부 되찾을 거야. 순간적인 정적 뒤 최명지의 미소가 서늘하게 사그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여진은 이를 악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중은 없어. 반드시 끝을 볼 거야. 최명지와의 충돌 후 신여진은 곧바로 윤성호 앞에 섰습니다. 한껏 굳은 얼굴로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더는 저 여자를 이 집에 둘 순 없어. 최명지, 당장 내 집에서 내쫓을 거야. 윤성호는 예상치 못한 강경 발언에 흠칫 놀라며 신여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수첩에서 본 내용으로 신여진이 극도로 분노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빠르고 결단력 있게 나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 지금 최명지가 이미 뒤에서 온갖 일을 벌였을 텐데 반발도 클 거야. 신여진은 부드럽게 흔들리는 초점을 윤성호에게 옮기며 애써 감정을 가라앉힌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해야 해. 뺑소니, 살인미수, 재산까지 걔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그런 여자를 더 이상 이 집에 두는 건 말도 안 돼. 윤성호는 애절한 눈빛으로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애증으로 얽혀있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신여진의 판단이 틀리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나도 도울게. 이참에 전부 다 밝히자. 뺑소니 사건, 살인미수 그리고 최명지가 은총이까지 해치려 한 거 전부.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끓어오르는 복수심이 사나운 파도로 휘몰아쳤습니다. 최명지와 한 지붕 아래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난 주저하지 않을 거야. 최명지가 무슨 짓을 했든 다 끄집어내서 죗값 제대로 받게 만들 거야.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죄 이번엔 내가 직접 끝장을 볼 거야. 윤성호는 신여진의 강단 있는 얼굴을 바라보며 비장한 각오가 전해졌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통과 후회가 응축되어 폭발 직전인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어. 네가 원하면 뭐든 다 도와줄게.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최명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오히려 더 위험해질지도 몰라. 신여진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 인생은 이미 다 망가졌어. 하지만 내 딸을 위한 복수고 우리 가족 지키기 위한 길이라면 어떤 대가든 감수할 각오돼 있어. 윤성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신여진을 지켜봤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은 강인함과 함께 오래된 상처로 인해 부서질 듯한 위태로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애잔했지만 그 의지를 누가 꺾을 수 있으랴.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아 유진 엄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나도 같이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하여 신여진의 파국 선언은 허공에 울려 퍼졌고 두 사람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길 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듯 떠난 최명지가 어딘가에 결정적 증거를 숨겼을 거란 의심이 커지자 신여진은 윤성호와 함께 가장 먼저 최명지의 은행 계좌와 개인금고 내역을 살폈습니다. 단순히 집안 어딘가에 감춰졌을 법한 자료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최명지가 철저히 준비해뒀을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신여진은 장비서로부터 유의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최명지 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역추적해보니 특정 지점에 개인금고를 임대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한참 전부터 꾸준히 수수료가 나가고 있었죠. 신여진은 눈빛을 번뜩이며 바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수첩이나 장부 같은 것들을 숨겼겠군. 모든 걸 들키지 않으려면 집보다 은행 개인금고가 더 안전하다고 여겼을 테니까. 윤성호도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명지가 외출할 때마다 일정이 너무 일정하다고 느꼈거든. 아마 그때마다 금고 들러서 뭔가 확인하거나 숨긴 것 같아. 거기에 뺑소니랑 살인미수 관련 증거까지 있으면 드디어 진실을 다 밝힐 수 있겠지. 이제 확신을 가진 신여진은 망설임 없이 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개인금고를 개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고로는 부족했고 법원 영장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과거 최명지의 혐의가 이미 여러 건 쌓여 있어 검찰과 경찰 모두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긴장 속에서 기다리던 끝에 담당 판사는 드디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색영장 발부됐습니다. 은행 금고를 열어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고 장비서가 환하게 보고하자 신여진은 날 서린 표정 속에서도 안도의 기색을 띠었습니다. 윤성호 역시 가슴속에 쌓인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숨을 고르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할 수 있어. 최명지가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해도 결정적 자료를 손에 넣으면 끝이겠지. 그날 저녁 신여진은 집 안 응접실에서 윤성호와 함께 세부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은행에 출두하는 시점부터 금고 개봉 순간까지 경찰이 동행할 것이며 최명지가 반발하든 말든 법의 힘으로 밀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은총이랑 구하나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상처 준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윤성호는 그런 신여진의 결의를 곁에서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긴장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도달한 순간인 만큼 혹여 최명지가 무슨 반격수를 쓰지 않을까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러나 이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들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과거 최명지가 은밀하게 숨겨둔 비밀, 그 안에 뺑소니와 살인미수, 그리고 재산 편취의 흔적이 모두 담겨 있으리라는 믿음이 이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젠 도망갈 곳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명지 또한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결국 다음 날 수색영장을 받은 신여진과 윤성호는 굳은 표정으로 은행으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장비서가 서류를 챙기고 경찰팀이 호위를 준비하며 언젠가 올 마침표를 찍을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로써 한치의 물러섬도 허락되지 않는 전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색영장이 떨어진 이튿날 아침, 신여진과 윤성호, 그리고 장비서 및 경찰 수사관들은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특유의 차분하고 깔끔한 은행 로비는 이날만큼은 긴장된 공기와 함께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여러 시선이 쏠리는 상황에도 겉으로만 웃음을 띠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아무쪼록 일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저희도 최대한 협조는 하겠지만요. 개인금고는 고객 사생활 보호가 철저해서요. 법원 명령 없이는 열 수가 없습니다. 장비서가 영장 사본을 건네자 지점장은 안경 너머로 서류를 확인한 뒤 작게 한숨을 내쉬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지하 깊숙이 철문과 감시 카메라가 빼곡한 복도 끝에 도달하자 은행 직원이 정중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 수사관이 필요 서류를 일일이 점검하고 금고 보관함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최명지라는 이름으로 임대한 개인금고가 바로 이 번호입니다. 신여진은 그 번호를 보자마자 오랜 악연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는 듯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명지 결국 이런 데까지 와서 교묘히 숨겼군. 윤성호도 입술을 깨물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속성 열쇠와 비밀번호가 동시에 필요한 그 금고 앞에 서자 담당 기술자가 기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강제 개봉하겠습니다.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모터 소리와 함께 정밀한 해킹 장비가 잠금 장치에 결합됐습니다.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여진은 숨을 죽인 채 윤성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땀으로 손바닥이 축축해졌지만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내부를 살폈고 신여진과 윤성호도 뒤에서 몸을 숙여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얇은 금속 상자 2개와 낡아 보이는 수첩 1권, 그리고 적잖은 양의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금고 속을 확인한 순간 신여진과 윤성호는 직감했습니다. 이 안에 최명지의 비밀이 전부 들어있겠구나. 드디어 찾았어. 신여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성호는 한 뭉치 서류를 꺼내어 맨 앞장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계좌번호와 은닉 재산 내역, 뺑소니 시점에 맞춰 누군가에게 돈을 건넨 흔적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재산 목록이 아니네. 누군가를 매수하거나 특정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쓴 돈이 낱낱이 기록돼 있어. 신여진은 곧바로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살인미수 정황, 구하나와 은총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음모, 그리고 윤유진의 실종 전후에 벌어진 각종 기록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최명지가 평생 숨기려 했던 증거들 완벽해. 그 순간 신여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번쩍였습니다. 이 하나의 수첩이 지금껏 멀게만 느껴졌던 정의와 복수를 향한 열쇠가 되어줄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장비서가 재빨리 검은색 서류 봉투를 꺼내 자료를 수거했고 경찰들도 사진을 촬영하며 증거 수집에 열을 올렸습니다. 윤성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 최명지가 뭐라 발뺌하든 우린 이 모든 자료를 손에 쥐었어. 한결같이 부인하던 죄를 이젠 어떻게 변명하려나. 신여진 역시 결연한 표정으로 수첩을 꼭 쥔 채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이걸로 끝은 아니야.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최명지한테 마지막 한 방 먹여야 해. 소중한 사람들 다시는 다치게 두지 않을 거야. 금고 앞에서 마주한 진실은 헤아릴 수 없이 참담했지만 동시에 이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선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어둠 속에 잠들었던 비밀들이 서서히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끝에서 최명지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쉽사리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금고에서 발견된 장부들과 수첩을 회의실에 펼쳐놓은 뒤 신여진은 곧바로 구하나, 구지석, 황진구를 불렀습니다. 이들은 최명지가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계속해서 휘말려온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구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어보자 바로 첫 장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뺑소니 지시,
차량 운전자 매수, 신여진 살인 미수 준비, 재산 편취 플랜 등의 단어가 노골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구하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최명지가 전부 꾸민 게 맞아요.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이었다니. 황진구 또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은총이를 노리고 구하나까지도 해치려 했던 사실들이 여기서 드러날 게 뻔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수첩을 몇 장 더 넘겨봤습니다. 은총이 이름도 나와 있어요. 아이 납치해서 협상카드로 쓰겠다고까지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신여진은 이를 악물고 굳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최명지가 내 딸 죽게 만들었고 네 부모도 위험에 빠뜨렸고 은총이까지 이용하려 한 증거들이야. 이걸로 법정에서 끝까지 몰아붙이자. 죗값 제대로 받게 해야지. 구지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찾으려던 증거가 다 여기 있었네요. 이제 최명지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도 구지석은 수첩 속 지저분한 음모와 돈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특히 그의 부모 회사를 무너뜨린 정황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어 한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가 바로 최명지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말이 안 나와요. 복수심도 그렇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짓밟을 수 있다는 게. 그 말에 황진구가 은총이 생각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지금 은총이가 제일 걱정돼요. 최명지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할까봐 혹시라도 은총이 잡혀가면 어쩌죠. 그러자 구하나는 재빨리 황진구의 손을 잡고 흔들리는 눈빛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진구씨, 은총이는 우리가 절대 지킬 거예요. 그 애가 어떤 위험에도 휘말리지 않도록 당장 경호를 강화하죠. 신여진은 굳은 얼굴로 수첩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린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최명지는 이미 정신줄 놓은 지 오래라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 자료 경찰에 넘길 테니까 너희도 항상 조심하고. 불길한 예감이 어둠처럼 몰려오는 가운데 네 사람 모두 한 가지 공통된 확신을 품었습니다. 이제 최명지를 향한 최후의 결전이 머지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야 그들은 진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금고를 뺏기고 수첩을 포함한 결정적 증거가 신여진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최명지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호텔 빈방에 몸을 숨긴 채 전화기로 급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때 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윤세영이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서 전화 왔는데 수첩이고 뭐고 전부 회장님이 확보했대. 이러다 우리 감옥 갈 일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최명지는 비참한 표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이미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들었어. 그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네. 근데 아직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윤세영은 경악한 눈으로 최명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서늘한 표정 속에서 어떤 기묘한 결의가 읽혔기 때문입니다. 엄마, 설마 해외로 도망치려는 거야? 아니면 또 뭔 짓 하려고? 최명지는 험악하게 돌아선 뒤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래, 잠적할 거야. 해외 계좌에 숨겨둔 돈도 있고 위조 여권도 다 준비돼 있어. 여기 계속 있으면 바로 잡힐 텐데 그냥 앉아서 당하진 않아. 그리고 나 혼자 무너지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윤세영은 엄마의 섬뜩한 눈빛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다 같이 무너지다니 누구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거야? 최명지는 쉰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여진만이 아니야. 구하나, 황진구, 구지석 전부 끝장낼 거야. 내가 무너지면 다 같이 끌고 가는 거지. 너도 이제부터 내 일에 방해하지 마. 그 순간 윤세영은 엄마의 광기가 도를 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직도 발버둥 치려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런 짓 하지 말자. 도망치고 싶으면 나랑 조용히 떠나자. 남들까지 해치지 말고. 최명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신의 계획을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손 놓을 순 없지. 수첩은 뺏겼지만 내가 쌓아온 인맥도 있고 돈도 있어. 사람들 다 날 버려도 내가 가진 약점들이 아직 살아있어. 윤세영은 엄마의 그 비뚤어진 의지를 보며 두려움이 사무쳤습니다. 이젠 경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러다 진짜 죽어. 감옥 가기 전에 멈춰야 해. 하지만 최명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굳은 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가혹한 운명을 스스로 받아들이기라도 하듯, 혹은 마지막 몸부림으로 모든 것을 끌어내리려는 듯 완전히 막다른 길로 내몰린 모습이었습니다. 호텔방 스탠드 불빛 아래 최명진은 화장을 지우지도 않은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그려쥐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이 잠시 빠져나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최명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신여진, 구하나 결국 나를 끝장내겠단 거지. 좋아. 나도 마지막으로 한 방 던져주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열리고 윤세영 대신 다른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최명지의 충복처럼 따라다니던 조형사였습니다. 불러서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심각해 보여요. 호텔 주변도 누가 감시하는 것 같고요. 최명진은 신경질적인 손짓으로 그를 무시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됐고, 내가 부탁할 게 있어. 은총이라는 애 있지? 신여진과 구하나가 목숨처럼 아끼는 꼬마애. 그 아이를 납치해와. 조형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납치요? 그건 정말 선 넘는 일입니다. 경찰도 이미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명지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이미 선은 오래전에 넘었어. 나한텐 지금 이 카드밖에 없다고. 그 애가 잡히면 신여진도 구하나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거야. 조형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많은 일에 손을 더럽혀왔지만 아이 납치는 다른 차원의 범죄였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그냥 두진 않을 겁니다. 사모님도 결국 못 도망칠 거예요. 최명진은 비웃듯 코를 울리며 되받았습니다. 날 설득할 생각은 마. 어차피 내가 살 길은 이것뿐이야. 잘만 성공하면 해외로 도망가서 충분히 살 수 있어. 뒷일은 네가 책임지고 막아. 바로 그때 윤세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대화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엄마, 지금 진짜 애를 납치하려고? 말이 돼? 은총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 최명진은 딸을 향해 눈살을 잔뜩 찌푸리며 절박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넌 좀 빠져있어. 이 판국에 너마저 날 방해하면 되겠니? 난 이미 모든 걸 걸었어. 절대 물러날 수가 없어. 윤세영은 당혹감에 울먹이면서도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최명지의 광기 어린 표정이 너무나 서늘해서 그 어떤 호소도 통하지 않을 듯 했습니다. 조형사는 애써 눈을 돌린 채 최명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최명지에게 빚이 많았습니다. 결국 최명지는 아이를 납치하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했고 이는 가장 비극적인 국면으로 치닫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파멸을 예견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어둠이 깔린 뒷골목에 멈춘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최명지와 조형사가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문 밖으로는 별다른 인기척이 없었지만 무겁고 음울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권이랑 차, 은신처까지 다 준비됐지? 최명지는 낮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조형사는 주위를 경계하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 사모님. 위조 여권 2벌 준비했습니다. 사모님 거랑 아가씨 거요. 도주 경로도 다 짜놨고요. 중간에 차 한번 바꾸고 막히면 물류 트럭 안에 숨어서 국경 넘는 쪽으로 준비했습니다. 최명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이미 긴장이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마지막은 은총이만 잡으면 돼. 그 애만 손에 넣으면 신여진이랑 구하나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거야. 조형사는 뒷목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번 건 너무 위험합니다, 사모님. 설령 은총이 납치에 성공해도 경찰이 바로 들이닥칠 겁니다. 수사도 더 커질 거고요. 지금도 이미 뺑소니의 살인미수로 쫓기고 계시잖아요. 최명진은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뺑소니 때도 너나 말렸었지. 근데 결국 했잖아. 덕분에 넌 돈도 벌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조형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명지에게 매수되어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왔기에 지금에 와서 손을 뗀다면 그녀가 자기를 버릴 것도 뻔했습니다. 그 순간 최명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윤세영의 이름이 떴습니다. 최명지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조형사에게 고개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엄마, 경찰이 벌써부터 수소문 중이야. 이렇게 강행하면 정말 다 끝이에요. 우리 그냥 낙쳐. 내가 알아서 해. 넌 방해만 하지 마. 내가 네 미래까지 책임진다는데 뭘 더 바래? 하여튼 나 배신하면 너도 같이 끝장이야. 전화가 끊기자 조 형사는 의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조차 최명지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곧 큰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최명지는 스스로를 다그치듯 허공을 바라보며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긴 이미 지옥이야. 경찰 손에 잡히면 난 무기징역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빠져나가야 해. 은총이만 손에 넣으면 신여진이도 구하나도 끝장이야. 광기가 서린 그녀의 목소리는 결연한 한편 위태로웠습니다. 조 형사는 곁에서 그 신락 같은 복수심과 절망감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감했지만 이미 자신도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최명진은 맹렬하게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후회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한적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윤세영은 구지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집을 나왔는데도 불안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얼마 후 구지석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윤세영은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진짜 은총이 납치하려고 해. 나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 구지석은 잠시 윤세영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내가 왜 싸우는지 너도 알잖아. 엄마든 누구든 잘못한 건 벌 받아야 돼. 아이 납치하겠다는 건 그냥 넘길 수 없어. 윤세영은 속이 타들어가는지 물컵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예전에는 뭐든 날 위해서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진짜 무섭고 끔찍해. 구지석은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서야 해. 네가 갖고 있는 증거나 정보 다 꺼내. 네 엄마가 무슨 짓 했는지 밝혀야 돼. 그래야 은총이 지킬 수 있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윤세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를 배신한다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인지 알기에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난 엄마를 배신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날 키워준 엄마인데 하지만 은총이라도 구해야겠어. 가만히 있으면 은총이 정말 다치겠지? 구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경고했던 거야. 최명진은 이미 선을 넘었어. 네가 손 놓고 있으면 결국 끔찍한 범죄에 동조하는 거야. 윤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배신하면 엄마는 감옥 가겠지? 아마 다시는 못 나올 수도 있고. 구지석은 딱 잘라 대답했습니다. 그건 법이 판단할 일이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은총이를 구해야 해. 네가 가진 정보가 결정적이라면 지금 움직여야 해. 윤세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 구지석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려다 상황이 전혀 안심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최명지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은총이를 납치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둘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며 윤세영이 마지막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쯤에서 멈춰. 그러나 그 목소리는 허공으로 사라질 뿐 무너져가는 상황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처럼 보였습니다. 신여진과 윤성호는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결국 은총이를 미끼로 최명지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린 은총이를 위험에 노출하는 선택이라 몹시 망설였지만 더 큰 비극을 막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신여진은 단정지었습니다. 늦은 밤 신여진은 윤성호와 함께 은총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총아, 이번엔 네가 미끼가 돼야 할 것 같아. 최명지가 널 노릴 거야. 근데 우린 경찰이랑 같이 잠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널 절대 다치게 두지 않을 거야. 무섭겠지만 도와줄 수 있겠니? 윤성호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은총아. 이런 건 어른들이 해결해야 하는 건데 너한테까지 위험이 가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지금은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해. 은총이는 무서운 듯 입술을 꼭 다물었지만 잠시 고민하더니 작게 끄덕였습니다. 이모랑 아저씨도 다 저 지켜준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해볼게요. 신여진은 안쓰러운 마음에 은총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녀린 손가락에서 어린 희생이 느껴져 복받치는 죄책감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고맙다, 은총아. 조금만 버티자. 최명지가 나타나면 바로 널 지키고 그 자리에서 잡을 거야. 이번엔 꼭 끝내야 해. 윤성호는 혹시라도 아이가 불안해할까봐 가볍게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이 일만 잘 끝나면 더는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을 거야. 이후 신여진과 윤성호는 경찰에 가짜 정보를 흘렸습니다. 은총이가 특정 별장에 머물고 있다. 경비가 약하다라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최명진은 분명 그 미끼를 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은총이는 그 별장 방 한편 침대에 누운 채로 소파 주변에 경찰들이 잠복해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여진과 윤성호조차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명지가 광기어린 인물인 만큼 단번에 집요한 추격을 뚫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은총이는 담담하려 애썼지만 식은땀이 맺힌 이마를 훔치기 바빴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구하나 이모나 황진구 씨, 구지석 삼촌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거짓 정보가 흘러간 뒤 최명지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장은 숨죽인 기운이 가득해졌습니다. 이 함정이 성공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불운이 찾아올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 채 마지막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별장 창문 너머로 자동차 불빛이 잠시 비쳤다 사라졌습니다. 경찰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며 대기 태세를 갖췄습니다. 신여진과 윤성호 역시 방문 뒤에 숨어 긴장 가득한 눈으로 창밖을 살폈습니다. 곧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명지가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침투 경로를 파악하고 몰래 접근하려는 듯 창문 근처에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때 은총이는 일부러 잠든 척 이불을 끌어안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땀방울이 맺혀 이마가 축축했지만 필사적으로 두려움을 누르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창문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옷차림의 누군가가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명지가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은총이를 재빨리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이 일제히 현장을 덮쳤습니다. 멈춰! 경찰이다! 꼼짝 마! 번쩍이는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최명진은 기막힌 표정을 지으며 당황했지만 곧바로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곁에 있는 창문으로 재빨리 몸을 날려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와 지원 인력들이 달려들었지만 최명진은 철저히 준비해온 탈출로를 이용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뒷문으로 달려나간 그녀는 기다리던 픽업 차량에 올라타 빠르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갈림길에서 다른 차로 갈아타는 교묘한 수법으로 따돌렸습니다. 신여진과 윤성호는 허탈하게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젠장, 또 놓쳤어. 신여진은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윤성호도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도 은총이가 무사히 보호됐으니 다행이야. 한편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은총이는 울먹이며 신여진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 무섭긴 했지만 약속대로 다들 지켜줬어요. 신여진은 아이를 꼭 안으며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은총아. 널 위험한 상황에 두고 말았네. 그래도 잘 버텨줬어. 최명진은 납치 미수로 끝났지만 결코 포기할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뿌리 뽑히지 않은 악의는 더더욱 강렬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어쩌면 더 무시무시한 사건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모두의 가슴 속에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최명진은 실패했음에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정보를 수집해 이번에는 은총이가 실제 어디에 보호되는지 파악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과 신여진 일행은 은총이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으나 그 빈틈을 노리고 최명지가 접근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 빗줄기까지 쏟아지던 절벽길 위에서 최명지는 마침내 은총이를 낚아채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법은 지독했습니다. 지키고 있던 경호 인력을 미끼로 분산시킨 뒤 소란이 일어난 틈을 타 재빨리 은총이를 데려간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요. 놓으라니까요. 은총이는 울먹이며 발버둥 쳤지만 최명진은 거칠게 아이를 끌어안고 도주했습니다. 그때 굉음처럼 울리는 엔진 소리를 내며 황진구가 차를 몰고 뒤쫓아왔습니다. 강풍과 빗줄기로 시야가 흐릿했지만 황진구는 필사적으로 최명지를 막으려 했습니다. 최명지, 제발 아이를 풀어줘. 그의 외침은 잘 들리지 않는 듯 했지만 최명지는 은총이를 볼모로 차에 태운 채 절벽길을 달렸습니다. 황진구도 포기하지 않고 바짝 추격했습니다. 멈추라니까. 은총이 다쳐. 빗길에 미끄러진 타이어가 아찔한 소리를 냈습니다. 최명지는 결국 자신이 모는 차량의 핸들을 놓아버리듯 무모하게 틀어버렸습니다. 쾅! 강한 충돌음과 함께 차량이 옆으로 기울어지며 전복되었습니다. 차체가 회전하며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는 순간 황진구는 속도를 줄이고 뛰쳐나왔습니다. 은총이는 가까스로 문이 반쯤 부서진 틈으로 빠져나오려 했지만 스스로 나오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황진구는 빗물을 뒤집어 쓰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몸으로 아이를 끌어안아 밖으로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은총아, 괜찮아? 은총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명진은 절벽 가장자리로 굴러떨어진 차 안에서 가까스로 기어나왔습니다.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숨이 가빠 헐떡였습니다. 수첩은 전부 가짜야. 나 잘못한 거 없어. 최명진은 마지막까지 망언처럼 중얼거리며 더는 움직일 기력도 없었습니다. 황진구가 두려움을 참으며 다가갔지만 이내 최명진은 숨을 헐떡이다가 눈동자가 풀렸습니다. 다시 한번 가쁜 숨을 들이마시려 애쓰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숨이 끊어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황진구는 은총이를 꼭 끌어안은 채 최명지의 시신을 바라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모든 악의가 한순간에 꺾여나가는 실감이 났습니다. 고작 아이를 납치해 복수하겠다는 어리석은 만행이 그 자신마저 파멸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달려온 신여진과 윤성호 그리고 경찰들이 현장을 포위했고 윤세영도 멀리서 흐느끼며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처참한 사고 현장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최명진은 마지막까지도 온전한 사죄 한마디 없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극의 절정이었습니다. 최명지가 죽은 뒤 모든 사건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며 마침내 결론을 맺었습니다. 수첩과 장부 각종 증언들이 더 이상 은폐될 리 없었고 최명지를 비롯한 공범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뺑소니 사건과 살인미수, 부정거래 등 온갖 추악한 행위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신여진은 긴 시간이 지나서야 모든 복수의 매듭을 지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딸 윤유진을 잃었고 오랜 세월 동안 증오와 슬픔을 머금어야 했습니다. 최명지의 죽음 앞에서도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채 허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구하나와 황진구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은총이에 대한 보호와 사랑을 더욱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함께 위기를 넘기며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은총이의 공식 부모가 되기 위해 혼인신고를 결정했습니다. 하나씨, 이제 우리 정식으로 은총이 보호자가 되면 어때요? 황진구는 어느 날 조용한 거실에서 구하나와 눈을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구하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은총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둘을 위해서도 이제 새로 시작해야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었습니다. 은총이는 해맑은 얼굴로 그 서류를 바라보며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근심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그 뒤 구지석은 회장직에서 물러나 새 길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오랜 복수국 끝에 지친 그에게 새로운 목표와 평범한 일상이 필요했습니다. 회사도 점차 정상화 과정을 거쳤고 신여진도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최명지의 아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허무와 안도가 동시에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은총이는 잔디밭에서 공을 굴리며 구하나와 황진구를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 맞죠? 하나이모도 아저씨도 이제 진짜 내 엄마 아빠예요? 구하나는 환하게 웃으며 은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진짜 가족이야.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우리가 늘 네 곁에 있을 거고 너도 우리 곁에 있어주면 돼.
황진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구하나와 은총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응,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상처도 하나씩 아물겠지. 앞으로는 웃을 일만 가득하길. 구하나는 황진구의 손등 위에 살짝 손을 포겠습니다. 긴 고통의 시대가 끝나고 서로를 지켜보며 함께 걸어갈 새로운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어둠이 걷어진 자리에는 작은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히 상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어둠에 잠식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총이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는 마당 한가운데서 세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